2021학년도 석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핵심은 문법 요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법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 부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시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제 표현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과 5번은 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4번은 피동 표현, 그 다음 5번은 사동 표현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부정 표현, 그 다음에 부정표현, 그 다음 7번째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7가지 문법 요소, 문법적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종결 표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높임 표현, 시제 표현, 피동 표현, 그 다음 인용 표현 이렇게 4가지는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수업은 각 선생님들께서 완료를 하셨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시험의 중점적인 핵심 포인트들만 정리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 그리고 EBS 내용을 반드시 꼭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문법 요소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법 요소 부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간과 어미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어간은 활용해서 이 어간과 어미는 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개념어인데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미 같은 경우에는 활용 시에 변하는 부분, 교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체 가능한 부분. 그랬을 때 어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종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먼저 쪼개셔야 되냐면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라고 하는 것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제일 끝에 오는 어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어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단어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어말, 어미가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었을 때 이 가운데 오는 것이 선어말, 어미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요. 선어말, 어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선어말, 어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의 선어말 어미 중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3가지로 쪼개셔서요 여기에서 이제 종결 어미가 나오고 연결 어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성 어미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요 뒤에 문법 요소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추가로 이제 좀 알아놔야 되는 것은 조사라거나 아니면은 문장 성분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객체 높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객체 높임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제 표현이나 부정 표현 부분 등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장 종결 표현입니다. 문장 종결 표현의 경우에는 지금 뒷페이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초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5가지 문장 종결 표현 중에서도 의문문, 그 다음 청유문, 그 다음 명령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잘 이해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장 종결 표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경우와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경우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요. 전혀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과 그 다음에 느낌이나 감정 표현, 느낌이나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의 유형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하는 경우에도 답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2인칭에게 상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2인칭 또는 청자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요거를 2인칭이라기보다는 상대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겠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경우 중에서도 특징이 가장 없는 것이 평서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대답인 경우는 의문문. 그 다음에 상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명령문.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요구하는 것이 청유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 수사 의문문인지 등을 잘 알아놔야 되고요.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명령과 직접 명령 그리고 경고하는 명령문인지 이 3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자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자만 행동하도록 얘기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특수한 경우에 화자만 행동하기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청자만 행동하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다, 단순하게 진술한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을 먼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맨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거의 독백하는 상태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고요. 대답을 요구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 되고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이어서 어떤 것이 특징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의문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문문으로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판정 의문문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문문의 예시를 보시면은 너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니? 라고 해서 무엇을이 있고요. 철수는 어디 갔니? 어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판정 의문문은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넌 밥을 먹었니? 철수는 집에 갔니? 와 같이 의문사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낸다 또는 감탄의 효과를 낸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의도가 대답이 아니라 서술이나
명령이나 감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의 효과를 낼 경우에는 이 경우는 평서문과 같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명령의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은 명령문과 같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의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은 감탄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르면 실수한테 책 한 권 못 사줄까? 사주겠다라는 서술이 되겠죠. 똑바로 서지 못하겠니? 똑바로 서라라고 하는 명령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이 되는데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빼서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에는 직접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경고의 명령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직접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대면 상태인 경우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경우를 직접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접 명령이라는 하는 것은 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황에서의 비실시간 상황에서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시험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대면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 명령의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직접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라, 아라를 사용한다. 그 다음 간접 명령의 경우에는 으라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문을 써보면요. 글을 써라 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서 아이가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시험지와 같은 상황에서 간접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 경교 같은 경우에는요. 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을 쓸라라고 하면은 글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글을 쓸지도 모르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명령, 간접 명령, 그리고 경계, 경고까지도 보시면 훨씬 준비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비교를 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자 1인칭과 2인칭이 모두 함께하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함께하는 경우가 있고 화자만 하거나 청자만 하는 경우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라고 하면은 1인칭과 2인칭 화자와 청자가 모두 다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 좀 집에 가자 라고 하면은 지금 나만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청유형의 형태는 드러나 있지만 두 명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 좀 집에 가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가겠지만 너는 좀 집에 가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에 가까운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유문의 형식은 사용이 되었지만 네가 좀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자. 조용히 좀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1인칭 화자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인칭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을 때 조용히 좀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에 가까운 표현일 경우에 이런 청유문의 형식이지만 명령의 의도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중 종결 표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일을 하십시오. 여기에 자리를 펴게 서둘러 다녀 오시구려. 일기는 일기장에 써라. 못 보던 얼굴들 보니 흐뭇하구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4개는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의 효과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 흐뭇하구려 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감탄문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의문문, 명령문, 청령문입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던 부분 다시 정리를 해 두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의문문, 명령문, 청령문의 첫 번째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을 비교를 해 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구분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수사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의도, 효과, 내용은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평서나 명령이나 감탄 등의 효과를 낼 경우에 의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문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플러스로 경계, 경고의 명령문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쪼개보실 수 있는데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화자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자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거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요. 여기 지금 가 부분만 참고로 하셔서 문장 종결 표현 부분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보셨을 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대체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법 없이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을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문문, 그다음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을 청유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한 어조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를 참고로 할 때 보기에 밑줄 친 문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용수 어머니, 철수야, 너무 늦었는데 집에 가는 게 어떠니? 라고 묻고 있죠. 철수, 오늘 저랑 과제 맞춰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다 의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철수야, 너무 늦었는데 집에 가는 게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 아니오가 되겠죠. 예, 아니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판정 의문문에 가깝고요. 철수, 오늘 저랑 과제 맞춰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아니오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서술하면 설명 의문문에 가까운 거예요. 철수야, 너무 늦었는데 몇 시에 집에 갈 거니? 몇 시에 집에 가니? 라거나 아니면 언제 집에 가니? 라고 될 경우에는 이것은 설명 의문문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답은 A와 B는 모두 의문문이다. 상당히 쉽게 나온 문제고요. 자, 기억과 관련하여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했는데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 수사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효과, 내용, 의도가 대답이 아닌 경우, 답이 아닌 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너는 집에 남아 있었니?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겠죠? 그 다음 빨리 가지 못하니? 라고 나와 있는데 빨리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나타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탄의 효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니? 설명 의문문이 되겠고요. 너무 덥구나. 창문 좀 열어주겠니? 청유가 되겠죠. 그래서 B, C, E가 있는 4번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도도 적어보면요. 얘는 명령, 얘는 감탄, 얘도 지금 청유라기보다는 명령이 되겠죠. 청유는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문 좀 열어달라 라고 하는 행동,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C, E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장 종결 표현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